실제로 경험한 이야기를 진심으로 전달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면 가슴에서 벅찬 감동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제게 그랬습니다. 책 제목은 참 괜찮은 태도고요. 저자는 2007년 KBS 다큐멘터리 3일에 VJ로 출발해서 현재 TVN 유키즈 온 더 블럭의 다큐멘터리 디렉터로 일하고 있는 박지연 님입니다. 15년 동안 길 위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운 삶의 의미를 저자의 따뜻한 시선으로 공유하고 있는데요. 써니즈가 인터뷰를 다니고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몰입되어 읽었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았던 누군가의 삶과 속마음들을 들으면서 가슴이 활짝 펴지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참 괜찮은 태도 읽어볼게요. 타인을 함부로 동정하지 않는 태도. 지난해 유퀴즈를 촬영하며 만난 사람 중 가장 인상적인 이가 누구인지 묻는다면 나는 배우 구교환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는 한창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중이었기에 내게 주어진 인터뷰 시간은 15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1분 1초가 아까워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지 고민하던 중 그가 같은 대학교 같은 과 새 학번 아래 후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와 가볍게 인사를 나누며 대화를 시작했는데 그는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데 있어 무척이나 신중한 사람이었다. 인터뷰를 진행하다가 문득 독립영화와 상업영화 두 영역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활동하고 있는 감독이자 배우로서 그동안 현장에서 함께해온 스태프들에게 혹시 미안한 적이 있었는지 물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몇 해 전 어느 자리에서 독립영화 현장에서 같이 고생한 동료 스태프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후회가 된다고 했다. 왜 후회가 되는데요? 그는 스태프들이 현장에서 열정을 다해 일을 했는데 미안하다고 하면 마치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열악한 일을 하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처럼 들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말이 자칫 스태프들의 숭고한 열정을 깎아내린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 것이다. 선배님 아시잖아요. 현장에서 영화 만들 때 보면 진짜 다들 좋아서 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솔직히 부끄러웠다. 그가 열악한 촬영 현장에서 고생한 일화들을 들려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즉, 나 또한 스태프들이 힘든 일을 버텨가며 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고 보니 나는 정말 재미있게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며 힘든 일 하느라 고생이 많네 라고 말하면 오히려 힘이 빠지곤 했다. 내 일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그에 따르는 고충쯤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연민이나 동정의 눈길이 느껴지면 갑자기 다채로운 색으로 빛나던 장면이 흑백 화면으로 전환돼 버리는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내 일에 대한 자부심과 확신이 커지니까 타인의 동정 어린 말과 시선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 상대방의 섣부른 동정과 진짜 걱정하는 마음을 구별할 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구교환 배우도 정말로 스태프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한다고 생각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들이 너무 고마운데 충분히 보답하지 못한 것 같아 그 말을 한 게 아닐까? 미안하다는 말조차 조심해서 쓰려는 그의 태도에서 타인에 대한 깊은 배려가 느껴졌다. 그는 꿈의 제인이라는 영화에서 트랜스젠더 역할을 연기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상대방의 삶을 살아보지 않고서 함부로 그를 불쌍하게 여기거나 그런 시선을 보내는 것 자체가 잘못된 편견일 수 있다는 것. 상대가 원하는 건 섣부른 동정의 눈길이 아니라 그 어떤 편견도 없는 시선이라는 것. 그와의 인터뷰를 마치고 여러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몇 년 전 촬영했던 조선소 선박 수리 현장이 떠올랐다. 3,500톤의 배가 5년의 항해를 마치고 조선소에 들어오면 약 100여 명의 기술자들이 배를 수리하기 시작한다. 귀가 찢어질 듯한 굉음을 이겨내며
곳곳에서 일하고 있는 기술자들, 용접하면서 생기는 불꽃과 여기저기 쌓여있는 철제물, 튀어나와 있는 전선, 그리고 기름이 묻어있는 계단. 카메라를 들고 위태로운 철제 계단을 내려가는데 무서워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다. 까딱하면 저 아래로 떨어질 것 같았고 잘못해서 불꽃이 나에게 튀면 어떡하나 덜덜 떨리기까지 했다. 그렇게 나는 계단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내려가 용접을 하고 있는 한 기술자를 만났다. 60대의 그는 이 일을 해온 지 이제 40년이 다 되어 간다고 했다. 한참 더운 여름에 온몸을 덮는 작업복과 용접의 불꽃까지 더해져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되어 있었다. 용접을 마치고 목이 마른지 생수병을 찾는 그에게 나는 물었다. 힘드시죠? 그러자 그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이 기술로 밥벌이를 해온 게 4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동안 자신의 손을 거쳐서 나간 배가 셀 수 없이 많아 참 뿌듯하다고. 자신이 고친 큰 배가 바다로 나가는 걸 볼 때마다 그렇게 기쁠 수 없다고 말하며 생수를 꿀꺽꿀꺽 마시는데 그 물이 그렇게 맛나 보였다. 그래, 저런 마음가짐으로 일을 한다면 온몸이 젖을 정도로 땀을 흘린 후 마시는 물맛은 얼마나 달까? 저 물맛을 못 느껴본 내가 어떻게 감히 저 고생을 동정할 수 있을까? 나는 그에게 힘드시죠? 라는 말 대신 멋있으세요? 라는 말을 건네야 했다. 에피소드 하나 더 소개해드리고 마칠게요. 세상에 하찮은 일은 없다. 누군가에겐 쓸모없다는 이유로 버려진 물건들의 종착지, 고물상. 2009년 다큐 3일팀은 도로변에 고물상 3곳이 나란히 자리 잡고 있는 신월동 고물상 거리를 찾았다. 그곳의 아침은 이른 시간부터 분주했다. 새벽 6시가 되자마자 폐지를 싣고 온 수레들이 줄을 이었고 각각의 수레마다 구멍난 냄비, 고장난 밥솥 같은 고철부터 라면 박스, 헌옷, 재활용품까지 없는 게 없었다. 고물감 역시 단돈 몇백 원부터 몇만 원까지 천차만별이었다. 사람들은 모아온 물건들을 고철과 폐지, 의류 등으로 각각 분류한 뒤에 자신의 차례가 오면 물건을 저울에 달았다. 몸무게가 40kg도 안 돼 보이는 할머니가 손수레에 폐지를 가득 싣고 와 받은 돈은 4,400원. 할머니는 그 돈으로 하루 먹거리를 살 것이라고 했다. 마트에서 쓰레기를 치워주고 받은 폐지를 팔러 온 할아버지는 24,000원을 받고는 막걸리를 24병이나 살 수 있겠다며 무척 좋아했다. 이것도 안 하면 어디 가서 막걸리 한 병 사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내 손으로 술 사 먹을 돈을 벌 수 있는 게 어디냐고 했다. 고물상을 방문한 사람들이 모두 인터뷰에 호의적인 건 아니었다. 그 중에는 인터뷰를 꺼리는 이들도 있었다. 고물을 주우러 하루에 동네를 몇 바퀴씩 돌면서 생긴 몸의 고단함과 고물 수집이 지저분하고 힘든 일이라는 세상의 편견에서 비롯된 마음의 고단함이 그들의 마음을 닫아버린 것이다. 그들은 카메라를 부담스러워하며 피해 다니거나 손사래를 쳤다. 점심시간이 돼서 다른 사람들은 먼저 식사를 하고 가고 나 혼자 남아있을 때였다. 작은 체구의 할머니가 폐지를 가득 실은 유모차를 끌고 고물상 안으로 들어오는가 싶더니 문 앞에 힘없이 쪼그리고 앉았다. 할머니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설탕물만 간신히 먹고 여기까지 왔다고 했다. 그렇게 폐지를 팔고 받은 돈은 2,500원. 고물상 사장이 요구르트를 건네자 목이 말랐는지 할머니는 그 자리에 앉아 바로 요구르트를 들이켰다. 그때였다. 손에 힘이 없는 탓일까? 할머니가 500원짜리 동전을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러곤 동전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그걸 못 찾아서 한참 동안이나 손으로 땅을 더듬거렸다. 1분쯤 지났을까? 관찰자로서 카메라에 그 모습을 담던 나는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결국 눈물을 보였다. 땅을 더듬는 할머니의 손을 보며 500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졌기 때문이다. 경기가 어려운 탓에 고물값마저 떨어져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대가를 넉넉히 챙겨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한 고물상 사장님은 이렇게 말했다. 옛날에는 돈을 어느 정도 챙겨드릴 수 있어서 마음이 뿌듯했는데 가격이 너무 떨어졌어요. 그래서 먼저 미안합니다 하고 돈을 드려요. 쓸모가 없어 내다버린 물건을 사람들은 흔히 쓰레기라고 한다. 하지만 쓸모없는 것들을 주어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결코 쓰레기가 아니다. 부지런히 모은 만큼 무게는 더 나가기 마련이고 그만큼 하루벌이도 늘어난다. 이보다 더 정직한 밥벌이가 또 있을까? 그러나 고물을 주우러 다니는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고물을 팔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한 젊은 여성은 어느 식당에 갔는데 아무도 주문을 받으러 오지 않더라고 했다. 노숙자인 줄 알고 그랬던 것 같다며 참았던 눈물을 보였다. 하지만 쓰레기를 만지는 자신을 보고 사람들이 쳐다보고 수군거려도 부지런히 일해서 그걸로 먹고 살기에 떳떳하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청각장애와 언어장애가 있는 두 아들 대신 돈을 벌어야 하는 71세 할머니한테 폐지를 줍는 일은 허리가 꼬부라지고 배운 게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다. 78kg 나가는 수레를 끌 수 있고 부지런하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또 어느 남편이 아내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는 일이고, 페인트 칠을 하는 작업공이 경기가 어려워 아파트 건설 일이 줄었을 때 단 10,000원이라도 벌기 위해 하는 일이다.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만 벌 수 있으면 더 바랄 게 없다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에겐 쓸모없어 버린 쓰레기가 이들에겐 귀하게 보이는 것처럼 고물을 줍는 일도 누군가의 생을 가능하게 하는 빛나는 일이라고. 그러고 보면 세상에 하찮은 일은 없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똑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저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는데 저자의 따뜻한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저자의 경험을 듣는 내내 제 마음도 따뜻해진 게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네요. 오늘도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